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익숙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는 일상 속의 한 장면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혹시 밤중에 갑자기 온몸이 가려워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목욕을 마치고 나왔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불편해진 경험, 혹은 욕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워져 손잡이를 꼭 붙잡았던 그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이 모든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목욕 습관을 계속 고수한다면 말이죠. 저는 68세, 현직 의사 손정환입니다. 4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고, 그중 9명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매일 목욕해야 건강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 역시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깨끗해야 건강하다, 하루에 한 번은 꼭 목욕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의사가 된 후에도 그 믿음을 환자들에게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자신이 밤중에 심한 가려움으로 잠에서 깼고, 매일 씻는데도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오래된 상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 하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을 진짜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위치와 현재 시간을 공유해 주시면 이 밤의 대화가 훨씬 더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저는 오늘 우리가 평생 믿어온 매일 목욕해야 건강하다는 믿음이 65세 이상에게는 얼마나 위험한 오해였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지 직접 경험한 사례와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농담을 던져볼까요? 목욕을 줄이면 물세도 줄고 건강도 지킨다. 이 얼마나 경제적인가요? 물론 이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합니다. 특히 피부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죠. 20대의 피부는 마치 촉촉한 복숭아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넘치지만 65세가 넘으면 그 수분 함량이 5%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유분 분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피부는 점점 얇아지며 회복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쯤 되면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저 역시 젊었을 때는 하루 2번씩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76세 할머니가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진찰해보니 피부는 마치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분은 50년 넘게 하루에 2번씩 뜨거운 물로 목욕해 오셨다고 하더군요.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제부터 이틀에 한 번만 미지근한 물로 5분 이내로 짧게 목욕하시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꼭 바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덜 씻으면 더 깨끗해진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라며 의심하셨지만 2주 만에 가려움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 후에는 밤에 잠을 설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상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피부 질환 중 90%가 잘못된 목욕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매일 목욕이었죠. 이쯤 되면 그럼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왜 나이 들면 문제가 되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피부의 회복력에 있습니다. 젊은 피부는 하루 만에 보호막이 회복되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2세 3일이 걸립니다. 매일 목욕하면 피부가 회복할 시간도 없이 계속 보호막이 파괴되는 셈이죠. 이 주제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피부과 전문의들은 노인도 매일 씻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오히려 목욕 횟수를 줄인 환자들의 피부 상태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수백 명의 환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덜 씻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평생 청결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목욕하시던 분이었죠. 79세가 되던 해 갑자기 온몸에 심한 가려움증이 생겼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결국 원인은 매일 목욕이었습니다. 어머니께도 이틀에 한 번만 목욕하시라고 권유했고 한 달 만에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런 차이가 날 줄 몰랐다 하며 놀라워하셨죠. 여기서 두 번째 농담을 하나 던져볼까요? 나이 들면 피부도 휴가가 필요하다. 매일 씻지 말고 이틀에 한 번씩만 씻으세요. 물론 이 농담 뒤에는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피부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목욕하지 마세요. 이틀에 한 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세요. 둘째,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목욕 시간은 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셋째, 강한 비누나 샴푸 대신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넷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세요. 다섯째,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가려울 때는 목욕을 하루 더 미루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가려움증이 줄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피부 감염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욕실에서의 낙상사고는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욕실은 더 이상 편안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지대로 변합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안전사고 중 30%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목욕 중 어지러움으로 인한 낙상사고입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선생님,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늘 비슷한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졌어요. 이쯤에서 나이와 관련된 지혜로운 사건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72세의 명진수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은퇴 후에도 새벽마다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진찰 결과 명진수 할아버지는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상태였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아직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더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이제부터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로 목욕하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4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힘들었지만 다시 쓰러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 제 말을 따르셨죠.
그 후로는 어지러움도 사라지고 몸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정보 하나를 더해볼까요? 욕실에서의 낙상 사고는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경우 노인들은 수술 후 1년 내 사망률이 30%에 달합니다. 즉, 욕실에서의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쯤 되면 그럼 목욕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목욕의 빈도와 시간, 그리고 안전장치를 조금만 바꿔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인도 청결을 위해 매일 목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목욕 빈도를 줄이고 욕실에 안전바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욕실에 안전바를 설치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목욕 전후로 충분히 물을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농담을 하나 던져볼까요? 욕실에서 춤추지 마세요. 미끄러지면 그 춤이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욕실에서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낙상과 혈압 변동을 예방하기 위한 5가지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목욕하는 것은 피하세요. 둘째,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만 목욕하세요. 셋째,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넷째, 목욕 전후에 충분한 물을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다섯째, 욕실에 안전바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꼭 설치하세요. 네,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저는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많은 노인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통계의 일부가 되지 마세요.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식사와 목욕의 타이밍에 관한 논쟁은 생각보다 깊고 때로는 가족 간에도 의견이 갈릴 만큼 민감한 주제입니다. 밥 먹고 바로 목욕하면 소화가 안 된다. 공복에 목욕하면 어지럽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 역시 어릴 적 어머니께 밥 먹고 목욕하면 배탈 난다는 경고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조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식사 직후 목욕이 왜 위험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과 장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피부로도 많은 혈액이 이동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뇌를 포함한 다른 중요 장기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9세 박태홍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풍성한 식사를 마친 직후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을 하러 갔던 박 할아버지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자마자 어지러움을 느끼고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빠르게 발견해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뇌에 심각한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식사 직후의 목욕이 일으킨 일시적인 뇌혈류 부족이 원인이었죠. 이처럼 단순한 습관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도 위험합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목욕 중에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검사 결과 김 할머니는 저혈당 상태였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목욕으로 인해 에너지가 더 소모되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진 것이죠. 이후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나나 하나라도 먹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목욕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어지러움을 경험하지 않으셨죠. 이쯤에서 이상한 정보 하나를 더해볼까요? 일본에서는 아침 목욕이 건강에 좋다는 속설이 있지만
실제로는 아침 공복에 목욕하는 노인들의 낙상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상식의 차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참 흥미롭지 않나요? 이 주제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식사와 목욕의 상관관계는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식사 직후나 공복에 목욕한 노인 환자들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식사 후 한두 시간은 꼭 기다리세요. 공복에도 목욕은 피하세요. 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네 번째 농담을 하나 던져볼까요? 밥 먹고 바로 목욕하면 소화도 안 되고 인생도 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식사와 목욕의 타이밍에 관한 5가지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직후 한두 시간 이내에는 목욕을 피하세요. 둘째, 공복 상태에서도 목욕을 피하세요. 셋째, 목욕 전에 가벼운 간식을 드신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목욕하세요. 넷째, 목욕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다섯째, 목욕 중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을 느끼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이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간단한 예방 조치를 통해 많은 환자들의 생명이 구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지식을 활용해 보세요. 질병이나 피로, 그리고 목욕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감기에 걸리면 뜨거운 물로 목욕해서 땀을 빼야 낫는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 어머니께 감기 기운이 있으면 뜨거운 물에 푹 들어가서 땀을 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하지만 65세가 넘은 지금,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이 할머니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을 때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방법이에요. 감기 기운이 있으면 뜨거운 물에 푹 들어가서 땀을 내면 병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욕 후 오히려 열이 더 심해지고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결국 폐렴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죠. 그리고 치료 중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산소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감기나 열이 있을 때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일시적으로 천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천 상승에 대응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천 조절 능력이 떨어져 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 감기가 폐렴 등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이상한 정보 하나를 더 해볼까요?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사우나 요법을 권장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이 방법이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기도 했죠. 문화적 전통과 과학적 사실이 충돌하는 지점, 참 흥미롭지 않나요? 이 주제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적당한 온도의 목욕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질병이나 피로 상태에서의 목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더욱 그렇죠. 저 역시 진료실에서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는 목욕을 미루세요. 컨디션이 좋을 때만 목욕하세요. 라고 강조합니다. 72세 김민자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손자의 돌잔치를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심하게 피곤한 상태에서 긴장을 풀기 위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죠. 그런데 물에 들어가자마자 몸이 무거워지고 어지러워져 욕조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딸이 곁에 있어 큰 사고는 피했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로한 상태에서는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과 신경계의 반응도 둔해집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더 떨어지고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5번째 농담을 하나 던져볼까요? 피곤할 땐 목욕 대신 침대와 사랑에 빠지세요. 침대는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피로할 때는 휴식이 최선이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질병 및 피로 상태에서의 안전한 목욕을 위한 5가지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기나 열이 있을 때는 목욕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로 부분적으로 씻으세요. 둘째, 심하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날에는 목욕을 미루세요. 셋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샤워로 대체하고 시간도 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넷째, 목욕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유지하세요. 다섯째,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간병인이 근처에 있도록 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바른 목욕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술과 목욕, 이 2가지가 만나면 노년의 건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소주 한잔하고 목욕하면 피로가 확 풀린다고 믿으시죠? 저 역시 젊은 시절 친구들과 목욕탕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게 인생의 낙이지 라고 외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65세가 넘고 수많은 환자들의 사례를 접하면서 이 익숙한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72세 박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동네 친구들과 소주 1~2잔 마시고 목욕탕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던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목욕 중 가끔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소주 2~3잔을 마시고 집에서 반신욕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빠르게 발견해 병원에 옮겼지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겨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 능력을 상실하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검사 결과 술로 인한 혈관 확장 상태에서 뜨거운 물 반신욕이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심장 마비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정보 하나를 더 해볼까요?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술과 사우나가 전통적인 사교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만 노년층의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금지령이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문화와 건강 사이의 줄다리기, 참 아이러니하죠. 이 주제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노년기에는 알코올 대사 능력이 크게 떨어져 같은 양의 술도 훨씬 더 오래, 더 강하게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술과 뜨거운 물의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술 마신 날에는 목욕을 미루세요. 꼭 해야 한다면 최소 3~4시간은 기다리세요. 라고 강조합니다. 6번째 농담을 하나 던져볼까요? 술 마시고 목욕하면 피로는 풀릴지 몰라도 인생의 기억도 함께 풀려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술 마신 후 안전한 목욕을 위한 5가지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술을 마신 날에는 목욕을 피하세요. 둘째, 꼭 해야 한다면 술을 마신 후 최소 3~4시간은 기다리세요. 셋째,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넷째,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족이나 간병인이 근처에 있도록 하세요. 다섯째,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이 작은 습관 변화다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에서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통계의 일부가 되지 마세요.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이제 건강한 목욕 습관을 위한 실천법에 대해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사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60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목욕 습관을 바꿀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경험하고 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목욕 횟수를 줄이세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만 씻는 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피부가 점점 촉촉해지고 가려움증이 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목욕 시간을 조절하세요.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 목욕하는 것은 피하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혈압 변동을 최소화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욕실에서의 낙상 사고는 한 번만으로도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으니 이 부분만큼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욕실에 안전바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셋째, 식사 후 최소 1~2시간 후에 목욕하세요. 공복 상태에서도 목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간식이라도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작은 타이밍의 변화가 실제로는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는 목욕을 미루세요. 감기나 열이 있을 때 또는 심하게 피곤한 상태에서의 목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만 목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목욕 중에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다섯째, 술 마신 후에는 즉시 목욕하지 마세요. 최소 3~4시간 기다린 후에 목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다면 술 마신 날에는 목욕을 미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7번째 농담을 하나 더 해볼까요? 목욕 습관만 바꿔도 피부는 물론 인생까지 새로워진다. 이 정도면 목욕이 아니라 마법 아닐까요? 물론 마법은 아니지만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5가지 실천법은 단순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는 많은 환자들이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밤에 잠을 잘 자게 되고 욕실에서의 사고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이제야 진짜 내 몸을 아끼는 법을 알게 됐다는 환자분들의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변화 날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이 정보를 통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보면 목욕이라는 아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많은 함정과 오해, 그리고 기회로 가득 차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욕실이 더 이상 단순한 청결의 공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전략의 무대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목욕 습관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나는 평생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깨끗함과 건강은 반드시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몸은 더 섬세한 관리와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드린 5가지 실천법, 목욕 횟수 줄이기, 목욕 시간과 타이밍 조절, 식사와 목욕의 간격 두기, 질병이나 피로 시 목욕 미루기, 술 마신 후 목욕 피하기. 이 모두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와 저 자신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촉촉하게, 밤잠을 편안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밤만큼은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피부는 더 얇아지고 혈압은 더 쉽게 변동하며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욕실에 들어가기 전 오늘 들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이 영상을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 다시 한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위치와 시간이 이 밤의 대화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결심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는 노년의 건강한 목욕 습관이라는 주제로 평생 믿어온 상식이 어떻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피부는 더 얇아지고 수분과 유분이 줄어들며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매일 목욕하는 습관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가려움증과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에서의 낙상 사고는 단순한 부상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나 공복에 목욕하는 것도 혈압 변동과 저혈당 위험을 높이며 감기나 피로 상태에서의 목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목욕하는 습관 역시 혈압 급강하와 심장마비 등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합니다. 이 모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목욕 횟수를 줄이고 목욕 시간과 타이밍을 조절하며 식사와 목욕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고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는 목욕을 미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피해야 하며 욕실의 안전장치도 필수입니다. 이 5가지 실천법은 단순하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변화를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스크립트 종료. 좋은 밤 되세요.